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따기 이승훈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1쪽, 181쪽 교재 181쪽입니다. 유해 위험물질의 관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이 부분에 관한 내용에서 핵심 포인트를 찍어서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조 금지되는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네, 제조 금지되는 유해물질 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찍어줘요. 보통 강사들이. 그러면 그 찍어주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찍어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법규라는 거는 전부 다 뭐가 되면 한번 찍어주면 그게 그러니까 깜지 형태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겹쳐지는 게 둘, 세 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어떤 것에 맞게 그 분야에 맞게 뭐냐면 암기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딱 해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는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냐면 융단 폭격식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거는 거기서는 나왔다. 한 문제라도 나오면 찍어주는 게 빗나갔다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못 풀지만 나는 뭐냐면 융단 폭격식으로 그냥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내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법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느 만큼 문제를 풀면서 그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뭐냐면 이게 시험이 잘 나오겠죠. 그죠? 제조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가 되면 1차에도 시험이 나오고요. 2차에도 나옵니다. 2차 시험에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할 때 이걸 반드시 해둬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보건 안전 자료, 요걸 뭐냐면 작성, 이거를 MSDS라고 합니다. 물질 보건 자료, 요걸 MSDS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 뭐냐면 작성. 네. MSDS 작성. 여기 대해서 제조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뭐냐면 몇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기에서는. 2차 시험에. 1차 시험에서는 뭐냐면 제조 금지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뭐냐면 요 항림부터 요거 지금 항목이 있죠. 그죠? 요거까지는 적어도 뭐가 되느냐면 이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그런가 하더라도 여기에 뭐냐면 요거는 1%의 숫자, 요거. 나머지는 뭐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그 밖에 뭐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뭐 이런 식의, 이건 고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암기를 해야지 돼요. 암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제가 암기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금세, 이렇게 해가지고요. 금지되는 거예요. 자, 금지되는 거.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세. 예. 그 다음에 배 나오면. 금세 배 나오면 안타를 친 거예요. 안타래도 뭐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전 5%산이, 피존도 뭐냐면 피전으로 하겠습니다. 피전 5%산이 아니면 이건 옷산이 해도 돼요. 5%를 빼고요. 피전 옷에 뭐냐면 이것을 처리를 하죠. 옷산이 황림도
요게 2%래. 2% 흰납이래,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두고, 그죠? 그러면 이제 임신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 뭐냐면, 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사죠. 이건 아기를 이제 육아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이 스토리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금세 했어요. 금세 했습니다. 금세. 그러면 금세 배 나온다고 그러니까 금세. 그러면 금지되는 물질입니다. 금지, 제조, 금세. 금지, 제조되는 물질. 배 나오면 배. 요게 배입니다. 오면 안타래. 그러니까 안타. 면, 요게 뭐가 면. 요게 면. 면이 뭐가 됩니까? 요게 성면입니다. 여기 이제 성면. 그 다음에 여기에 성면. 요것도 면. 여기에 면. 이렇게 되죠? 이게 오는 뭐냐면 5가지 정도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5가지냐? 여기 뭐냐면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요게 1개, 2개, 3가지죠. 그 다음에 청성면 및 갈성면. 이걸 하나로 치면 4개. 그 다음에 백성면 하게 되면 5가지예요. 그래,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5가지. 성면 5가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5가지, 5가지의 뭐냐면 성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뭐냐면 성면 공부했지만 백성면, 그 다음에 뭐냐면 황성면, 청성면 이 순서로 독성이 강하다. 뭐 이렇게 맨날 배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황청 이 순서로 뭐냐면 독성이 강한 거예요. 백황청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냐면 안탈에 이거를 갖다 요게 뭐냐면 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 했는데 요게 타를 갖다 요걸 갖다 붙인 거예요. 안티레. 배 나오면 안티가 되는 게 좀 그래도 돼요. 안티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레 이렇게. 그럼 임신한 것을 가정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결혼해가지고 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한 거지. 내가 안타 친 거지. 그렇죠?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안티보다는 안타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냐면 성면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피전 했는데요. 피전. 여기 피전. 여기 전은 뭐냐면 벤젠함입니다. 여기 전, 피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피는 뭐냐면 요게 P12.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냐면 피전 2가지 또 했죠. 피전. 요거는 벤젠이고 요거는 P12예요. PCT. 폴리크로네티드 비페닐입니다. PCB 하게 되면 폴리크로네티드 비페닐이죠. 비페닐이죠. 그 폴리크로네티드 요게 뭐냐면 폴리크로네티드 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페닐이에요. 우리가 PCB 하게 되면 폴리크로네티드 비페닐입니다. 그게 이제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PCB라고 그러죠. 유해 물질로서.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는 폴리크로네티드 터페닐이에요. 터페닐. 그래서 PCT로 쓴다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주의하시고, 요거 P는 PCT다, 이거죠? PCB가 아니에요. PCB가 아니다는 거예요. PCB가 절대 아니다는 거.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옷산이 했는데, 요게 옷, 산이,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5%라는 거예요. 요거 5%. 그래서 피전, 요게 붙어가지고 옷. 벤젠, 고무풀 5% 이하 제외. 예. 그 다음 뭐냐면
사니, 요게 뭐가 됩니까? 니트로, 요게 니트로 디페릴과 거의 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황린도 하니까 황린도. 그 다음에 뭐냐면 2% 흰납이래. 그러니까 2% 흰납이다. 이게 뭐가 돼? 백연입니다. 백납. 이런 거죠. 백납, 흰납. 그래서 황린도 흰납이다. 이거는 뭐냐면 친구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뭐냐면 임신을 한 친구가 황린이에요. 네. 그 황린도 뭐냐면 그러니까 황린이니까 여자 이름 치고는 예쁘죠. 2%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아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죠. 기술사 시험 치는 사람은 이걸 뭐냐 학문을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작 제가 이야기하죠. 산업기사 시험 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뭐냐면 무조건 기술사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외워놓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어떻게 외우느냐가 또 장땡이에요. 진짜 뭐냐면 외우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뭐냐면 사진 찍듯이 그대로 뭐냐면 달달 써야 됩니다. 진짜 머리가 IQ가 이게 뭐냐면 IQ 있지 않습니까? IQ. IQ가 보통 뭐냐면 160 넘으면 천재라고 그러죠. 아주 그 머리 좋다고 합니다. 천재 소리 듣습니다. 근데 저는 뭘 강조하느냐면, 자, 여기 EQ를 그러니까 딱, EQ. EQ 160이면요, IQ 160이 근접을 못 합니다. EQ는 뭐가 되느냐면 창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우는 데는 본자다. 그래서 뭐로 그러니까 IQ 160을 넘어버리느냐. 저는 EQ로 160을 넘는 거예요. IQ 160이 나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갖다 대놓고 쓰면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원래 뭐냐면 학교 다닐 때 IQ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했을 때 뭐 중학교인가 뭐 이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검사하죠. 그 95 나왔어요. 근데 뭐 공부는 남만큼 했습니다. 근데 IQ 재보니까 뭐 그 데이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95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강아지보다 조금 낫다 그럴까? 잘 까먹고 뭐 그런 거예요. 진짜 잘 까먹습니다. 까먹는 거를. 그래서 뭐냐면 이게 잘 잊어먹지 않게 저장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 78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게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가슴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동 그 시리즈예요. 감동. 가슴에 넣기 위해 가지고 임신하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애기 생긴 것도 다 알고, 그렇지? 그런 형태로 뭐냐면 그럼 옷 사고 뭐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애 입힐 옷하고 피전에 옷 빨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가 딱 결부하면 바로 뭐냐면 이게 시나리오가 되고 진짜 뭐냐면 가슴에 이렇게 반쯤 남아있어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꾸 이런 거 자랑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뭐냐면 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끊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자, 작성 원칙이에요. 물질 보건 자료의 작성물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면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미션을 던질게요. 이건 뭐 저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우는 방법을 자꾸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보건 안전자료 기재사항입니다. 시행규칙 92조 4에 있는 거예요. 물리화학적 특성.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젊은 머리로 저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기 내지는 1차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항목도 뭐냐면 반드시 잘 정리해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그런 시간이 없고 자꾸 해봤자 자꾸 까먹는다. 그러면 관연도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거고 제가 뭐냐면 거기에 연습 문제에 출제 연도를 다 갖다 붙여놨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짬이 잡히는 것이 한 15년도, 그 다음에 18년도,
요 근간에 출제된 문제가 다시 뭐냐면 재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저 책은 19년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그 횟수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골라가지고 쭉 내용 보면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물질 보건 안전자료의 이제 작성 원칙입니다. 작성 원칙이에요. 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이나 외국 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뭐냐 번역하면 좋겠는데 어려우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 결과를 반영할 때는 해당 국가의 실험실 기준이나 수행한 실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해당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하는 경우는 최초 작성기관을 명시를 하고 시기. 그 다음에 창고문헌을 출처를 뭐냐 거기다가 기재를 해야 돼요. 창고문헌. 그 다음에 각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을 한다.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요게 뭐냐 맨날 헷갈리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자료 없음으로 한다는 거고 적용 불가능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한다. 이걸 바꿔놓으세요.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가 뭐냐면 결혼을 이야기했죠. 아기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럼 뭐냐면 우리 뭐냐면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정자가 수백만 개가 나와가지고 그 뭐냐면 어려운 그 코스를 밟아서 난자에 뭐냐면 1등으로 안착되는 놈이 그게 뭐다? 임신하는 데 애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얼마나 그런가 정자가 그 조그만한 놈이 그 먼 길을 가느라고 얼마나 뭐냐면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불쌍해 이렇게 해당 없음이니까. 그러니까 정자가 불쌍한 거야. 정자가 불쌍해 해당 없음 이렇게. 그러면 요게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짝짝짝짝짝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박수 쳐는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함유량이 5% 범위일 경우는 하한, 상한을 그러니까 대신 표시 가능합니다. 상한이 얼마, 하한이 얼마.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5% 미만인 경우는 1% 이상으로 해야 돼요. 5% 미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허용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5%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암성 물질이나 생식, 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입니다. 왜? 위해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오차 범위를 5%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냐면 병원 가면 뭐냐면 99점 항상 뭐냐면 9% 치료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 0.1%는 장담 못 하겠다는 거지. 살균 99% 했죠. 1%는 살균 책임 못 지겠다는 거야. 그 왜 100%라는 걸 이야기를 안 하나? 100%를 하게 되면 그 제조회사에 책임져야 되고 그 병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보장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1%를 뺀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교모하게 뭐냐면 0.1%를 뺀다는 거. 요거 하면 이해가죠. 그래서 뭐냐면 99% 이거하고 99.9% 그렇죠. 신뢰도가 99.9% 하면 훨씬 더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과민성 물질 0.2 요건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럼 뭐냐면 여기에 0.2%니까 어떻게 됩니까? 2% 0.2% 99.8%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생식 독성 물질 0.3%. 그래 여기에 이제 숫자를 딱 보면 1, 2, 3 이렇게 딱 숫자를 그러니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알기 좋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면 돼. 이거는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가끔씩 이제 섞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정자가 불쌍해. 그러면 해당 없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재밌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184쪽에 보시면 자, 종합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 등 금지 대상 물질이 아닌 것 이어놨던 거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거는 찾아요. 황린, 청성면, 갈성면, 디클로로벤지딘과 거이염, 4니트로 디페닐과 거이염.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 금방 뭐냐면 이게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86쪽에 보게 되면 종합연습 문제 7번이 있습니다. 종합연습 문제 7번. 물질 보건 안전자료 DS 그러니까 MSDS라고도 한다 그랬죠. MSDS. 그래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 작업 환경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대상 화학 물질의 명칭, 안전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 여기에 뭐 작업 환경 측정 방법이 왜 필요합니까? MSDS였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1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해설이 달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해 안 가면 해설을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4쪽에 종합연습 문제 06번입니다. 물질 보건,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고, 연구 시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은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번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어로 뭐냐면 되어 있는 MSDS를 번역하는 경우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작성 기관명, 시기를 함께 그러니까 기재해야 된다 그랬죠. 각 작성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되고, 하지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작성란에 뭐가 됩니까? 아니지. 여기에 뭐냐면 정보를 얻을 수 정자는 불상해라고 그랬죠. 자료 없으면 해야지. 금방 답이 나오죠. 이렇게 뭐냐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즐거워요. 여러분들 렌즈를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뭐냐면 즐겁습니다. 영광이고.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187쪽은 다시 뭐냐면 다음 단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위에 이제 발암물질 이런 걸 다루니까 요거는 다시 단락을 구분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